21번 문제입니다. 쌓기나무를 300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여기 이런 모양의 입체 도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최대한 큰 입체 도형을 만든다면 쌓기나무가 몇 개 필요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이 있는데 일단 바닥이랑 옆면은 한 층이라고 하는데 한 층은 뭐냐면 여기 봐봐, 이렇게 이 옆에 있는 면 이거 봐봐, 얘는 구멍이 안 뚫려 있고 온전하게 다 한 층이 붙어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옆면도 한 층이 다 붙어 있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옆면도 한 층이 다 붙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쪽 면도 한 층이 다 붙어 있지. 뚫려 있지 않는다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바닥도 이렇게 이쪽에 있는 바닥도 안 뚫려 있겠지.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 이 위쪽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정육면체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거 봐봐. 얘는 가로 세로 높이에 쌓기나무가 몇 개씩 쌓여 있습니까? 그래, 가로 5칸, 세로도 5칸, 그리고 높이도 몇 칸이야? 5칸이지. 정육면체 모양이잖아. 가로 세로 높이가 길이가 전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렇게 윗부분이 뚫려 있어. 그리고 바닥이랑 옆면을 한 층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몇 개가 뚫려 있는지를 봅시다. 여기 선생님이 오른쪽에 가로 5칸 그리고 세로 5칸인 정사각형을 그려놔 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정육면체 있지,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면 가로도 5칸이고 세로도 5칸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가운데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러면 어떤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정사각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조건에 따라서 옆면은 한 층을 남겨놔야 돼. 옆면이 될 거 한 층. 자, 그럼 선생님이 남겨놔야 될 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남겨놔야 돼. 왜? 여기 부분은 여기에서 왼쪽 봐봐, 왼쪽 그림 이 부분이 돼야 되잖아,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될 걸 이렇게 일단 남겨놔야 돼. 잘라내면 안 돼, 여기는.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남겨놔야 돼. 여기는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가 되겠지, 여기, 그치? 그러니까 남겨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쪽도 바깥쪽 한 줄은 남겨놔야 돼. 얘는 어디가 되겠어? 그렇지, 여기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여기 부분도 남겨놔야 돼. 바로 이쪽 부분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구멍 뚫어서 버려야겠지, 그치? 자, 몇 칸인지 세보니까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이 남네. 이렇게 해서 얘는 9칸이 뚫려 있구나. 즉 1층 바닥 있잖아, 바닥. 이 바닥 부분은 전체가 다 한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바닥 부분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 않아 있어. 바닥 부분은 전부 다 당황했습니다. 바닥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안 뚫려 있고 채워져 있는데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전부 다 여기가 지금 뚫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 규칙이 있네. 바닥은 전부 다 5 곱하기 5만큼 갖고 있고요. 바닥을 제외한 총 몇 층 있었어? 가로 5, 세로 5, 높이 5층, 5개니까 5층까지 있는 거잖아. 근데 1층은 전부 다 있지만 2층부터 4층이 아니라 5층까지 나머지 층이라고 할게. 나머지 층 4개지. 2층부터 5층까지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한번 숫자를 세보자. 자, 일단 바닥 1층이라고 할게. 자, 1층에는 5 곱하기 5만큼 있어. 총 25개. 그리고 나머지 층 2층부터 5층까지지. 이 나머지 층은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 그치? 5 곱하기 5에서 몇 개 뚫려 있습니까? 가운데 3 곱하기 3만큼 뚫려 있지. 그러니까 한 층에 25에서 9를 뺀 얼마? 16개만큼이 있습니다. 2층부터 5층까지는 16개씩, 한 층에 16개씩 있네. 근데 2층부터 5층까지는 총 몇 층입니까? 4층이잖아. 그럼 4를 곱해주면은 64개가 있네. 따라서 5 곱하기 5인 이 문제에서 예로 든 이 모양 같은 경우는 1층에 25개가 있고 나머지 층을 합하면 64개가 있으니 더하면 25랑 64 더하면 얼마? 89개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6개 6 곱하기 6 곱하기 6 모양의 정육면체일 때는 몇 층일지
그리고 몇 개일지, 그리고 7 곱하기 7 곱하기 7일 때는 몇 개일지, 8 곱하기 8 곱하기 8일 때는 몇 개일지 각각 세보고 300개가 넘지 않게끔 조절해주면 되겠네. 적당한 숫자를 여러분들이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계속해야지.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는 좀 느릴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도 알아두고요.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규칙이 있었어. 이 규칙대로 한번 살펴볼게.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 예를 몇 개 들어보자. 4 곱하기 4 곱하기 4, 즉 4층짜리 정육면체를 만든다면 쌓기나무가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을지 보자. 일단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근데 이 중에서 바깥쪽 부분을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을 남겨놔야 됩니다. 왜? 이것들이 옆면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뚫린 부분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겠지. 그래서 세 보니까 어때? 이렇게 두 개지. 2 곱하기 2만큼이 빠지겠네. 전체 개수는 4 곱하기 4입니다. 그치? 4개씩 4줄. 거기에서 뚫린 부분은 2 곱하기 2였어. 그러니까 한 층에 16개에서 4를 뺀 12개씩 놓여 있겠네. 그리고 바닥은 몇 개야? 바닥은 전체 다 뚫리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바닥에는 여기 16개가 있을 테고, 나머지 층 2층부터 4층까지에는 한 층에 이렇게 12개가 놓여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 6층짜리 정육면체도 어때? 6 곱하기 6이었겠지. 이렇게 원래 다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로 세로 전부 다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6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바깥쪽 부분만 살아남고 나머지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해버려? 가운데 부분을 구멍 뚫어 놓는 거야. 그러면 1층에는 몇 개 있어? 1층에는 전부 다 이렇게 있다고 했지. 1층에는 뚫린 게 없으니까. 1층엔 뚫린 게 없으니까 6 곱하기 6, 36개가 있고, 그리고 1층을 제외한 부분은 6 곱하기 6에서 지금 이거 가운데 뚫려 있는 거 몇 곱하기 몇이겠어? 그래, 이 바깥쪽 부분이 한 줄씩 한 줄씩 다 빠지니까 4 곱하기 4만큼이 되겠네. 16개 빼주면 얼마? 20개. 그래서 나머지 층,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20개씩 있구나. 그러면 1층은 6 곱하기 6 해서 36개, 2층부터 6층까지는 한 층에 6 곱하기 6에서 4 곱하기 4를 뺀 아까 계산했지 20개씩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2층부터 6층까지는 총 몇 층? 5층이잖아. 그래서 한 층에 20개씩 5층 합하면 100개가 되겠네. 2개를 더하면 얼마? 136개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숫자일 때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고 300개가 넘지 않게 숫자를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7층도 한번 해볼까? 어느 정도 규칙 알았으니까 보자. 바닥 부분, 즉 1층에는 하나도 빠진 게 없을 거야. 구멍이 안 뚫려 있다 했잖아. 그래서 7 곱하기 7인 49개가 있을 거고, 나머지 층 2층부터 7층까지는 한 층당 바깥쪽 부분 빼고 안쪽 부분이 다 비어 있잖아. 그래서 전체 7 곱하기 7에서 구멍 뚫린 부분의 개수는 5 곱하기 5일 테니까 얘를 빼주면 바깥쪽 부분이 몇 개 남아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산을 해주면 한 층에 24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2층부터 7층까지는 총 6개 층이니까 한 층에 24개씩 6층을 곱하면 144개가 될 겁니다. 따라서 1층에 있는 49개와 나머지 층에 있는 144개를 더한 193개가 될 테고요. 아직 300개까지 한참 멀었네. 숫자 더 높여보자. 자, 8층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볼게. 8층짜리는 자, 바닥에는 마찬가지로 구멍이 안 뚫려 있으니까 8 곱하기 8개가 있을 거고, 나머지 2층부터 8층까지 총 7개 층에는 바깥쪽 한 줄 빼고 나머지가 다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개수 8 곱하기 8에서 뚫려 있는 개수는 이번엔 6 곱하기 6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64에서 36을 빼준 거랑 같을 거고, 계산하니까 28개가 나옵니다. 근데 2층부터 8층까지는 총 7개 층이니까 한 층에 28개씩 7개 층, 28과 7을 곱한 196개가 되겠지. 따라서 총 개수는 64와 196을 더한 260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300개가 온 것 같아. 그럼 9층은 어떨지 보자. 자, 9층은 마찬가지로 바닥엔 몇 개가 있겠어? 구멍이 안 뚫려 있으니까 9 곱하기 9개가 있을 거고, 자, 나머지 층에는 바깥쪽 한 줄 빼고 나머지가 다 구멍 뚫려 있잖아. 그래서 총 9 곱하기 9에서 바닥이 아니라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은 7 곱하기 7이 될 테니까 81에서 49를 뺀 32개만큼 한 층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몇 개 층이야? 총 8개 층이지. 그래서 우리는 32에다가 8을 곱해준 256개가 나머지 층에 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개수는 1층에 81개, 그리고 2층부터 9층까지 다 더한 256개 더해주면 얼마? 딱 봐도 300이 넘네. 337개가 되겠습니다. 어때? 얘는 300이 넘으니까 안 됩니다. 그럼 300개를 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정육면체는 8층짜리가 되겠네. 8층짜리. 그치? 몇 개 필요합니까? 이건 만드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때 필요한 정육면체 개수 구하라고 했잖아. 몇 개? 260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22번 문제입니다. 빗금친 면의 넓이가 48제곱센티미터입니다. 여기 이거. 그리고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352제곱센티미터일 때 빗금친 면의 세로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이 세로 길이. 문제에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자연수라고 했고, 여기에서 물어보는 그 세로 있지? 가로는 세로보다 짧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얘가 될 테고 세로가 이 기다란 변이 되겠지. 자, 일단 빗금친 부분에 가로 그리고 세로에 대한 힌트를 찾기 위해서 겉넓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선생님은 겉넓이 구할 때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한 걸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빗금친 면을 밑면으로 잡아볼게. 왜냐면 넓이를 이미 가르쳐 줬잖아. 48이라고. 자, 밑면은 2개입니다. 따라서 밑면의 넓이는 48에다가 2를 곱한 9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옆면의 넓이는 밑면에 뭐에다가 높이를 곱했더라? 그래,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인 8을 곱했습니다. 근데 밑면의 둘레가 지금 몇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밑면의 둘레에다가 8을 곱한 옆면의 넓이 모르니까 일단 네모라고 둡시다. 하지만 전체 겉넓이가 얼마인지는 문제에 나와 있어. 이거 2개 더한 게 전체 겉넓이잖아. 그치? 그게 얼마였냐면 352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352에서 96을 빼버리면 네모, 옆면의 넓이가 나오겠지? 352에서 96을 빼면 256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옆면의 넓이는 256이 됩니다. 근데 옆면의 둘레 옆면의 넓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여기 이쪽 위로 가보자.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인 8을 곱했습니다. 그게 얼마가 된다고? 256이 된다고. 그러면 밑면의 둘레는 어떻게 됩니까? 256을 몇 추로 나눠주면 돼? 8로 나눠주면 밑면의 둘레를 구할 수 있겠지. 얘 밑면의 둘레는 256 나누기 8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0? 얼마야? 32. 순간 암산이 안 됐어. 순간 뇌정지 왔네. 자, 그래서 밑면의 둘레는 32cm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우리가 구할 게 이 빗금친 부분이잖아. 얘랑 관련된 거잖아. 자, 여기에 넓이가 얼마였습니까? 넓이가 얼마야? 48. 그리고 둘레, 아까 둘레 길이 얼마였습니까? 32였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로와 세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넓이가 48이면 넓이 어떻게 구하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뭐? 세로. 그래, 가로와 세로를 곱한 게 48이 되어야 돼. 그리고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2개, 세로 2개. 그래, 가로 2개, 가로 더하기 가로와 세로 2개, 세로 더하기 세로, 이렇게 더하면 32가 되는 거지. 근데 2번씩 더한 게 32니까 그럼 가로 한 번이랑 세로 한 번 더하면 얼마겠습니까? 그래, 이거는 16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힌트,
가로랑 세로를 곱한 게 48이고 가로와 세로를 더한 게 16이 되는 자연수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적당한 수를 넣어보면 되겠지. 두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48이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뭐 8 곱하기 6도 있고 8, 6, 48 또 뭐 4 곱하기 12 이런 것도 있고 그치? 48의 약수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48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1 그리고 48 1과 48 곱하면 48이지. 그리고 2 얼마? 24 2랑 24 곱해도 48이잖아. 그리고 3과 얼마지? 16 이렇게. 그리고 4 12 계속 이렇게 좁혀 나가면서 약수 구하는 거 할 수 있지. 6과 8 이렇게 되면 이제 끝입니다. 자, 이런 조합들이 있어. 1과 48 곱하면 48 2와 24 곱하면 48 3과 16 곱하면 48 4와 12 곱하면 48 6과 8 곱하면 48인데 이 중에서 더했을 때 몇이 되는 거? 더했을 때 몇이 돼야 돼? 여기 16이 돼야 된대. 이런 조합을 찾아보면 되네. 딱 하나밖에 없어. 뭐 4랑 12 이 조합밖에 없네. 나머지는 더했을 때 16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는 4와 12cm가 되는데 가로는 세로보다 짧다고 문제에서 말했으니까 가로가 4, 세로가 12가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세로의 길이는 12cm가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지금 수조에 칸막이가 있어. 이 가운데 이 칸막이가 있고 칸막이 왼편에 물이 들어있고 칸막이 오른편에 물이 들어있는데 칸막이를 없애버린다면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될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6학년쯤 됐으면 이건 알잖아. 칸막이 이렇게 딱 치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높이가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물의 높이가 똑같아지겠지, 그치? 설마 칸막이를 뺐는데 물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 그치? 일단 칸막이 왼쪽에 있는 물의 부피와 칸막이 오른쪽에 있는 물의 부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칸막이를 치움과 동시에 그 물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진 않지. 따라서 칸막이를 치우기 전과 칸막이를 없앤 후에 물의 총 부피는 어때? 총 부피는 똑같다는 거야. 물이 갑자기 칸막이를 뺀다고 해서 물이 사라지진 않잖아. 물은 그대로 이 수조 안에 들어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할 거냐면 칸막이 왼쪽의 부피를 구하고 칸막이 오른쪽의 부피를 구할 거야. 그렇게 되면 전체 물의 부피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먼저 전체 물의 부피가 얼마인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막이 왼쪽에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나와 있잖아. 정보가 칸막이 왼쪽 가로 12가 아니라 20 세로 얼마? 세로 15 그리고 높이 얼마? 높이 3 부피 구해봅시다. 가로 20 그리고 세로 15 높이 3 3개를 곱해주면은 600이 아니라 9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봅시다. 오른쪽은 가로 얼마입니까? 안 나와 있는데요 이러지 말고 이 전체 길이가 지금 위쪽 봐봐 35라고 나와 있지. 35 중에 20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15가 남지. 그래서 가로 15 세로도 15 그리고 높이는 얼마? 높이는 10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자, 3개를 다 곱해주면 오른쪽에 부피가 나올 겁니다. 15와 15를 곱하면 225가 될 테고 거기에 10을 곱하면 0 하나 붙여주면 되겠지. 22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뭐하면 더하면 뭐가 됩니까? 전체 물의 부피가 돼. 계산하면 3150 왜 이렇게 옆에 뭐야? 315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칸막이가 없어져도 물의 부피는 여전히 3150입니다. 그래서 이 3150cm가 50세제곱센티미터의 물이 얼마만큼의 높이로 쌓여 있는지 봅시다. 일단 칸막이를 없애면 이 전체 밑면이 얼마인지 보면 되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높이로 물이 쌓여 있는지 구해보면 되겠네. 일단 전체 밑면의 넓이에다가 이거 구해야겠지. 어떤 높이를 곱하면 수조에 쌓여있는 물의 부피인 3150세제곱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밑면의 넓이부터 먼저 찾아보자. 밑면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거잖아. 이거 전체 나와 있지.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얼마? 이거 여기 이 부분이 가로 길이잖아. 자, 여기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 이거 뭐랑 똑같아? 여기 35랑 똑같잖아. 따라서 가로의 길이 35 여기다 써줄게. 그리고 세로 길이 얼마? 15. 따라서 밑면 전체의 넓이는 35에다가 15를 곱한 거네. 여기에 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높이를 곱했을 때 3150이 된다는 겁니다. 이 네모 한번 구해볼까? 물론 35에다가 15를 곱한 다음에 계산을 해도 되지만 숫자가 좀 커질 것 같으니까 35 곱하기 15분의 3150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고 했었잖아. 차근차근 약분해보자. 5로 나눠볼까? 끝자리가 0이니까 5의 배수일 거 아니야. 5, 6, 30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되겠네. 630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로 나누면 3이 될 테고 3과 630도 약분되네.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210 그리고 여기 35랑 210 7, 5, 35고 여기도 210도 7로 나눠지네. 자, 7로 나눠볼까? 7, 5, 35 여기 7로 나누면 30 거의 다 약분 끝났네. 30을 여기다 쓸게 옆에다가. 자,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6 따라서 네모는 얼마가 됩니까? 6이 되네요. 따라서 물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 6cm만큼 채워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24개로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겉에 있는 면에 색칠을 했대. 뭐 이런 식으로 색칠했다는 소리겠지, 그치? 이렇게 색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색칠한 다음에 정육면체들을 모두 떼어냈어. 이때 색칠된 부분이 있을 테고 색칠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볼까? 이거 정육면체니까 면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이 한 개. 그래, 면은 총 6개가 있겠지. 이 중에서 색칠된 부분은 이쪽에 있는 면 1개, 그리고 이쪽에 있는 면 2개, 그리고 이쪽에 있는 면 3개가 색칠될 거야. 그치? 그리고 색칠이 안 된 부분은 자, 여기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는 이쪽 면 색칠 안 될 테고, 그치? 왜? 여기 옆에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색칠이 당연히 안 되잖아. 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해 안 될 테고, 또 이쪽 바닥면 있지. 얘도 아래쪽 직육면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얘도 색칠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에 얘도 색칠이 안 되겠지. 왜? 이거랑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칠이 안 된 면도 3개겠네. 이런 식으로 색칠이 안 된 면은 속에 숨어 있는 면이 색칠이 안 됐을 거고, 색칠된 부분은 겉에 드러나 있는 면만 색칠이 되었을 겁니다. 이때 색칠된 면의 넓이의 합이 468제곱센티미터래. 그렇다면 색칠이 되지 않은 면의 넓이의 합은 얼마일까 물어보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단 색칠이 안 된 면 있지. 안 된 면이 몇 개인지를 구해. 안 된 면의 개수를 구해.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 곱해주면 돼? 한 면의 넓이를 곱해주면은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한 면의 넓이가 여기 너희들 이거 그림 봐봐. 이거 한 면의 넓이가 만약에 10이야 10. 근데 구해보니까 색칠이 안 된 면이 총 50개의 면이 색칠이 안 됐어. 색칠이 안 된 면이 50개야. 그러면 색칠이 안 된 면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 한 면의 넓이 10에다가 색칠이 안 된 면이 50개니까 곱하면 500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필요한 자료는 일단 한 면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그리고 색칠이 안 된 면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개의 정육면체로 이걸 만들었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면의 개수는 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 전체 면의 개수. 전체 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정육면체는 한 면이 아니라 정육면체는 한 개당 면이 몇 개 있어? 6개가 있지. 근데 이게 24개가 있대. 그러면 6개의 면씩 24개 있으니까 곱해주면 144개의 면이 있겠네. 근데 이 중에서 색칠된 부분의 면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색칠된 면의 개수. 이걸 구해서
144개에서 색칠된 면의 개수를 뭐 해주면? 빼주면. 자, 144에서 색칠된 면의 개수 물음표를 빼주면 뭐가 나올까? 그래, 이게 색칠 안 된 면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144개에서 색칠된 면의 개수가 얼마인지 구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자, 색칠된 면의 개수가 얼마인지 보자. 이 도형은 직육면체지, 그치? 직육면체는 면이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지. 여러분이 보이는 곳을 기준으로 이쪽 위쪽 면 있잖아. 자, 위쪽도 있을 테고 아래쪽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 기준으로 앞쪽이라고 할게. 앞쪽도 있을 테고, 앞이 있으면 뭐도 있어? 뒤쪽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도 있을 테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도 있겠지. 총 이렇게 6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면은 몇 개밖에 없습니까? 위에 있는 거 하나 보이고, 또 앞에 있는 거 하나 보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위쪽, 여기에다가 선생님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 앞쪽, 오른쪽 면이 보입니다. 그럼 아래쪽과 뒤쪽과 왼쪽이 안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셀 수 있나요? 고민할 필요가 없지. 왜?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의 특징 있잖아. 마주보는 면끼리 서로 뭐합니까? 합동이라고. 그럼 위쪽과 마주보고 있는 게 무슨 쪽이야? 아래쪽이지. 그래, 그럼 위쪽이랑 아래쪽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위쪽 면의 쌓기나무 개수랑 아래쪽 면의 쌓기나무 개수가 똑같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야. 뒤쪽 면은 앞쪽 면이랑 똑같이 생겼을 거고, 왼쪽 면은 오른쪽 면과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쪽 면이 몇 개 면인지, 그리고 앞쪽 면엔 몇 개 면이 있는지, 오른쪽 면엔 몇 개의 면이 있는지를 구해준 다음에 곱하기 몇 하면 돼? 2 하면은 전체 겉에 드러나 있는 면의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세보자. 위에는 몇 개 있습니까? 여기 3개씩 4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 4 한 12개의 면이 있을 테고, 앞쪽 면 여기는 몇 개 있습니까? 3개씩 2줄 있네, 그치? 그럼 3 곱하기 2 만큼 있을 테고, 여기 오른쪽은 몇 개 있습니까? 얘는 4 곱하기 2네, 그치? 8개, 여긴 6개. 따라서 위쪽 12개, 앞쪽 6개, 오른쪽 8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면의 개수 몇 개입니까? 20과 8 더하면 12와 8 더하면 20, 거기다 6 더하면 26. 이렇게 위쪽, 앞쪽, 오른쪽을 더하면 26개가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아래쪽, 뒤쪽, 왼쪽도 합하면 몇 개가 되겠어? 26개가 되니까 직육면체 겉에 들어나 있는 면의 총 개수는 52개가 된다는 소리지. 그렇다면 색칠된 부분이 겉에 있는 면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52개의 면이 색칠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문제에서는 색칠되지 않은 면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면의 개수 아까 몇 개였었는지 기억나니? 24개의 정육면체 가지고 만들었다 했잖아. 근데 정육면체는 한 면이 6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계산하면 144개의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색칠된 면, 색칠이라고 할게. 몇 개 면입니까? 52개 아까 구했잖아. 그럼 이 2개를 빼줘. 그러면 색칠이 안 된 면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 96이 아니지. 92개의 면이 색칠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색칠되지 않은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돼? 92를 곱해주면은 색칠되지 않은 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한 개 면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봅시다. 그건 뭘로 구할 수 있냐면, 색칠된 면의 넓이를 다 더해봤더니 468이 나왔대. 근데 색칠된 면은 몇 개라고 했었어? 아까 여기 52개 여기 있잖아. 52개. 자, 52개의 면이 넓이를 합했더니 468이 되었대. 근데 얘네들은 모양이 똑같은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한 개 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468을 몇으로 나눠주면 돼? 52로 나눠주면 되겠네. 계산을 해주면 9가 나옵니다. 따라서 한 면의 넓이는 얼마?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칠되지 않은 면 전체의 넓이의 합은 한 면의 넓이 9에다가 색칠되지 않은 면 몇 개? 92를 곱해주면 되겠네. 계산하면 828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세제곱 센티미터가 아니지 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가상자는 48cm를 이용해 가지고 끈을 묶었대. 여기 보면 이 끈 모양이 이렇게 보이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묶었나 봐. 이걸 따라서 이렇게 뭐 아래에도 이렇게 있을 테고 뒤쪽 면도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66cm가 들어갔대. 그리고 다상자는 꽤 많이 썼네. 196cm만큼의 끈을 썼다고 합니다. 이때 상자 한 개의 겉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세 상자는 크기가 같은 직육면체라는 조건도 문제에 볼 수 있겠네. 일단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의 겨냥도에서 겉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걸 사용한 끈의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18번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보이는 이 끈, 여기 보이고 여기 보이잖아, 그치? 이 끈은 사용한 끈의 딱 얼마만큼만 보여? 절반만 보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 같은 경우는 전이라고 쓸게. 전체라고 그냥 쓸게. 전체 48만큼 들어갔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할게. 그냥 눈이라고 할게. 눈에 보이는 건 얼마만큼 보이는 거야? 48의 절반인 24cm만큼이 보인다는 거야. 나는 어때? 전체 끈 66cm 썼대. 단위 생략할게. 그럼 눈으로 보이는 건 66의 절반인 33만큼 이렇게 보일 거야. 그리고 다는 전체 얼마? 얘는 많이 썼다 했지. 196. 그럼 눈에 보이는 건 196을 2로 나눈 98만큼이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나타내 볼게. 여기 길이가 가로고 이쪽 길이 세로, 그리고 여기 높이라고 해보면 가 그림에서 보이는 끈의 길이 이렇게 하나랑 또 이렇게 하나가 있지. 이거 뭐의 길이랑 똑같습니까? 그렇지, 가로의 길이랑 똑같네. 여기는 가로의 길이. 그리고 이건 뭐야? 세로의 길이. 그러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한 번씩 더하면 눈에 보이는 거 24cm가 되겠네, 그치? 자, 나도 한번 해볼까? 얘는 가로는 없어. 이건 뭐야, 이거? 얘는 세로의 길이. 그럼 세로 하나랑 또 얘는 뭐의 길이였어? 높이의 길이였잖아. 높이 하나를 더하면 33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 봅시다. 가로는 몇 개 있어?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 둘 있고, 가로 2개 있네. 그럼 가로 더하기 가로라고 쓰고, 자, 그리고 세로 볼까? 세로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네, 그치? 세로도 2개. 세로 더하기 세로. 자, 그리고 아직 색칠이 안 된 거 이쪽에 높이 하나, 높이 하나. 높이도 2개씩 있네. 얘는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2개씩 있구나. 높이 하나, 높이 하나. 이렇게 더하면 98이 됩니다. 가로 2개, 세로 2개, 높이 2개가 98이야. 그러면 이거 좀 더 간단하게 가로 1개, 그리고 세로 1개, 그리고 높이 1개씩만 더하면 딱 어때? 98에 절반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따로 쓸게. 가로 1개, 세로 1개, 높이 1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8을 2로 나눈 49가 되겠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가로와 세로 한 번씩 더하면 여기 이쪽 가 부분 봐봐, 24. 그리고 나 보자. 세로와 높이를 한 번씩 더하면 33. 그리고 가로와 세로 높이 한 번씩 더하면 49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하나씩 구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봐봐. 가로 세로 한 번씩 더하면 24야. 근데 여기에다가 가로 세로가 아니지. 이건 나 잘못했어. 가로 세로가 아니라 가로와 높이야, 높이. 선생님이 착각했네. 자, 가로하고 높이를 더하면 24가 돼. 근데 이거 봐봐. 가로와 높이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이거 2개 더하면 24가 돼. 근데 여기에 세로를 한 번 더하면 49가 되네? 그럼 세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49에서 24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네. 따라서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2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 그럼 세로 길이가 25면 여기 이쪽으로 와봐. 세로 길이 25에다가 높이를 더하면 33이 된대. 그럼 높이가 얼마야? 그래, 높이가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럼 높이는 8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와볼까? 가 있는데 높이가 8이래. 그러면 가로에다가 8만큼 더하면 24가 돼. 그럼 가로 얼마? 가로 16이네. 그래서 가로 16, 높이 8, 세로 25라는 거 알았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알았으니까 넓이를 구해 봅시다. 자, 밑으로 쭉 올게. 이거 다 선생님이 설명은 다 글로 써놨어. 자, 이거 봅시다. 가로 16, 세로 25, 높이 8. 이거의 건넓이 구해 봅시다. 선생님은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이용해 가지고 건넓이를 구했는데 그 방법은 여기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보고, 선생님은 여러분이 자주 하는 방법 있잖아. 면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 면 하나, 그리고 세 번째 면 하나, 하나씩 넓이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먼저 1번 면 구해봅시다. 얘는 가로 얼마, 세로 얼마입니까? 가로 16, 세로 25. 계산을 자 한번 해볼까? 계산하기가 좀 귀찮지만 얘는 4 곱하기 4고, 그치? 얘는 얼마야? 5 곱하기 5지. 자, 그러면 4 곱하기 4와 5 곱하기 5 곱하면 어때? 4, 5, 20. 여기도 4, 5, 20이니까 20을 두 번 곱하는 거랑 똑같지 않겠니? 계산하면 400이 되겠지. 선생님 꼭 이렇게 계산하는 걸 알아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직접 계산해도 되지. 16이랑 25. 근데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라는 걸 배울 텐데 그거 하면 좀 약간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좀 익숙해질 것 같아. 어쨌거나 그냥 계산하면 돼.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자, 2번 면 보자. 2번 면은 가로 16, 세로 얼마? 8이 되겠네. 16과 8 한번 곱해볼까? 자, 이렇게 곱해보자. 8, 1은 8, 8, 6, 48 계산하면은 128이 되겠네요. 그치? 자, 3번 봅시다. 3번은 25에다가 몇 곱하면 돼? 8 곱하면 되겠네. 자, 이것도 8은 4 곱하기 2니까 25 곱하기 4 곱하기 2랑 똑같잖아. 그치? 근데 25랑 4 곱하면 얼마? 200이잖아. 100이잖아. 100. 숫자가 쉽지. 100에다가 2 곱하면 200 이렇게 되겠네. 이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몇 해주면 돼? 2 해주면 되겠지. 자, 3개 곱해보자. 400이랑 200 더하면 600, 600에다가 128 더하면 728이 되겠네.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 자, 7이 14, 그리고 2 곱하기 2는 4, 그리고 8이 16이 되겠네. 자릿수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계산하면 145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나, 선생님이 이렇게 푼 방법 계산하나 당연히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